예순이 넘어서 만난 사람에게 속아보셨습니까? 평생을 믿어온 사람이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살면서 그 정도는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사람을 보는 눈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나이에 나를 속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빈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람의 진짜 깊이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남은 인생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지금 댓글에 네라고 써주세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네라고, 나는 이미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하신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의 박성호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손이 거칠도록 일만 하셨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큰 욕심 없이 사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고 주말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셨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70살의 이정복이라는 분을 만나셨습니다. 이정복 씨는 말이 많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박성호 어르신에게 형님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함께 밥도 먹고 어르신이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 지나가다 파스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이 사람이 참 마음 씀씀이가 바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 복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정복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3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2달이면 됩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망설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을 봐 온 사람 아닙니까? 파스도 사다 주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 온 사람이 설마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결국 빌려주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정복 씨가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1달이 더 지났습니다. 전화가 아예 끊겼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그제야 아셨습니다. 그 1년이 이 300만 원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어르신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사람을 못 알아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며칠을 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성우 어르신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이정복 씨의 깊이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만 보셨지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모르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행동보다 인상에 속는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그 사람의 첫인상과 반복된 친절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상은 꾸밀 수 있고 친절은 목적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깊이를 보려면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의 진짜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박성우 어르신에게 이정복 씨가 그토록 잘한 것은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바둑을 잘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정복 씨는 어르신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드러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부탁을 들어줄 능력도 없을 때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차가 있을 때는 같이 어디 가자고 하다가 차를 팔았더니 연락이 뚝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깊이는 이미 드러난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이 사라질 때 이익을 위한 관계도 사라진다. 이익이 아닌 덕에 바탕을 둔 관계만이 오래간다. 2500년 전 말이지만 지금도 정확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전히 연락이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가 당신의 진짜 사람 자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한테 다른 사람 뒷담화를 신이 나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 씨가 어쩌고 이 씨가 저쩌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줄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에 대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설령 불만이 있어도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뒤에서 떠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한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누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조용히 화제를 돌리는 사람, 혹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며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깊은 사람입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대해줄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건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뭔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깊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이유 없이 바로 거절합니다. 뭔가 핑계를 대거나 연락이 뚝 끊깁니다. 둘째는 반대로 무조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키지 않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건 내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떻겠냐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주려 합니다.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존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정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습니다. 어르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주변에 어떻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기억이 그 사람의 진짜 깊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얕은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과장이 많습니다. 들을수록 신기하게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는 항상 자기가 옳고 남들이 나빴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자기중심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은 내 덕이고 나쁜 일은 남의 탓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굳어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찰이 항상 다른 사람의 탓이 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언젠가 그 탓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깊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보다 듣는 시간이 깁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고마움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이 인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작은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지 오래 보십시오. 이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큰 약속은 누구나 신경을 씁니다. 큰 돈이 오가는 약속, 중요한 자리에서의 약속,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약속. 이런 약속은 체면 때문에라도 지키려 합니다. 문제는 작은 약속입니다. 내일 전화할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거 찾아서 알려줄게 같은 작은 약속. 이 작은 약속을 꾸준히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는 내면의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정복 씨가 그 1년 동안 작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져보셨더라면 어떠셨을까요? 분명 신호가 있었을 겁니다. 아, 저번에 그거 찾아봐 준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네. 아, 저번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당일에 연락이 없었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진짜 깊이를 보여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작은 약속에서 큰 신뢰를 보는 것이 바로 사람을 보는 지혜입니다. 6번째입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진짜 무게는 즐거운 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에 드러납니다. 즐거운 자리에는 누구든 옵니다. 밥 먹는 자리, 생일 자리, 좋은 일이 있는 자리에는 사람이 넘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로 소속감과 연결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과 연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진짜 연결은 위기를 견딥니다. 가짜 연결은 위기 앞에서 사라집니다. 어르신,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도 내 삶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도 진짜로 대하십시오. 7번째입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관계는 끊임없이 말을 해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같이 앉아서 아무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이 침묵이 편한지 어색한지가 그 관계의 깊이를 알려줍니다. 얕은 관계에서는 침묵이 불편합니다. 뭔가 말을 계속 채워야 할 것 같고 침묵이 생기면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깊은 관계에서는 침묵이 편합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 속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관계의 깊이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자체의 깊이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해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내면이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같이 조용히 있어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8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공감 능력이라고도 하고 관점 수용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깊이 없는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장 이렇게 해야 한다며 지시를 합니다.
내가 위로를 원하는지, 해결책을 원하는지,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깊이 있는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먼저 제대로 듣습니다.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일지를 먼저 헤아립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셨을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노인 심리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노년층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연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도 건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외로움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9번째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비교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는 심리가 있고, 내가 잘 될 때는 주변 사람도 같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내 성취가 덜 빛나는 느낌이 드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 어린 표정으로 함께 기뻐하는 사람. 아, 정말 잘 됐네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기쁜 마음이 얼굴에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비교 심리를 이미 이겨낸 사람입니다. 내면이 그만큼 넓고 깊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을 이야기했을 때 어색하게 웃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별것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과는 깊은 우정이 어렵습니다. 10번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이건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본질적인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던 사람이 내가 아무 쓸모 없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따뜻합니까? 처음에 솔직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솔직합니까? 처음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던 사람이 익숙해진 후에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까? 익숙해지면 달라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것이 자기 본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본심이 드러날 때는 대개 내가 무언가를 잃거나 무언가가 익숙해졌을 때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순간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쌓이는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며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10가지가 전부 다 맞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10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던 것에서 이제는 왜 좋은지, 어떤 면이 진짜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10가지를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깊어지면 깊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자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깊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깊은 사람이 내 곁에 머뭅니다. 그것이 결국 인생 후반의 진짜 자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건사하느라 사람을 깊이 사귈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보는 눈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느라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 곁에 남은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겁니다. 이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10가지를 알았으면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10가지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서 이미 진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몰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 10가지 중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골라서 해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험담을 참아보는 것. 작은 약속 하나를 반드시 지켜보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을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깊은 사람이 당신 곁에 남게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시다면, 깊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것이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진심 어린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이 같은 고민을 가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분께 공유도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깊은 사람을 알아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미 충분히 깊은 분들입니다. 그것만은 잊지 마십시오.